차교수와 문제풀이 쉬운 8번째 시간은 도르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움직 도르래를 포함해서 3도르래가 있는데 도르래 2개는 고정 도르래고 하나는 움직 도르래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르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 2개는 고정됐고 요거는 이제 움직 도르래죠. 여기에 지금 차례로 2M, 3M, M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 세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르래에 대해서 잠깐 복습합니다. 도르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도르래 이제 물체가 연결된 것이죠. 그랬을 때 도르래 문제에서는 대상 물체는 줄에 연결된 두 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줄도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문제에서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 또는 가벼운 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줄의 질량을 0으로 놓고 줄의 운동은 무시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줄의 질량이 있다면 줄도 대상 물체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르래도 마찬가지죠. 도르래도 도르래하고 줄 사이에 마찰이 없다면 도르래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르래 운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르래는 단순히 줄의 방향을 바꾸는 데만 이제 적용이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줄과 도르래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줄이 움직이면 도르래도 같이 돌아간다 라고 한다면 도르래도 문제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회전운동 방정식을 이제 고려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도르래 문제가 있을 때 구하는 목표는 바로 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줄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는데 먼저 뭐가 있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물체니까 항상 중력이 있어야 되죠. 중력은 작용하는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항상 아랫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질량이 M1이라고 하면 아랫방향으로 M1G, 두 번째 게 질량이 M2면 아랫방향으로 M2G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력이 작용하는데 장력은 항상 줄 끝에서 줄의 안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줄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리고 연결된 줄은 줄의 질량이 0일 것 같으면 그 양쪽 끝에서는 그 장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쪽에서도 T 줄의 방향으로 이쪽에서도 T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빗면과 연결되어 있으면 빗면 위에 놓여 있으면 항상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작용한다 라고 이제 하면 되겠고 이때 우리 어떻습니까? 중력의 경우에는 M1G, M2G 이렇게 미리 정했죠. 이것은 뉴턴의 만일력 법칙에 의해서 정했다 또는 힘의 법칙에 의해서 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수직 항력하고 장력은 그런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는 힘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정해야 됩니까? 운동 방정식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수직 항력과 장력이 거기에 딱 맞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르래 문제를 풀 때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냐면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은 어떠냐면 물체마다 따로 하나씩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준계를 정하는 것이죠.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축 방향, 그 기준계의 축으로 사용할 축하고 그다음에 원점, 그다음에 축의 플러스 방향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을 기준계를 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준계 각 축 방향으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다 했으니까 뭐만 하면 되냐면 기준계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계는 문제마다 정해야 되겠어요. M1에 대해서 기준계를 정한다면 빗면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빗면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그 빗면을 따른 방향을 X방향, 지금 이 물체는 가만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걸 플러스 X방향, 그리고 그 빗면과 수직인 방향을 플러스 Y방향 이렇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것 같으면 X축 방향으로 빗면 방향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T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MG의 X축 방향 선분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적으면 됩니까? M1, A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정하기 위해서는 또 기준계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는 게 이제 좋냐면 이렇게 정하는 게 아랫방향으로 이거 지금 요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축을 하나만 정하면 되겠어요. 아랫방향으로 플러스 X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M1을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 X로 정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아래로 좀 내려오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게 정하는 것이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식이 간단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번에 플러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플러스죠. 그래서 M2G 빼기 T는 M2A2 이렇게 운동 방식을 정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운동 방식 두 개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M1이 델타 XN만큼 이렇게 델타 X1만큼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M2는 델타 X2만큼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줄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델타 X1만큼 올라가면 이건 어때야 되겠어요? 델타 X2만큼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줄이 M2는 델타 X2는 M2가 이동한 변위인데 줄이 이제 그 물체가 이동하면서 줄이 길이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제 문제에서 대부분 길이가 변하지 않게 나오죠. 그러면 델타 X1하고 델타 X2는 같아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시간간격으로 나눈 게 속도인데 양쪽의 시간간격이 다 같을 테니까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이제 V1은 V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V1과 V2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정도도 같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델타 T로 나누면 가속도도 같아서 A1과 A2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준계를 요건 윗방향으로 이렇게 했다면 델타 X1하고 델타 X2는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델타 X2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A2 이런 관계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기준계를 제대로 정했기 때문에 A1은 A2이고 그 같은 가속도를 A라고 딱 놓을 것 같으면 식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 3개 처음에 운동 방식 2개하고 A를 연결하는 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세 식으로 무엇을 정하냐면 여기서 우리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A1, A2, 그 다음에 장력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세 개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먼저 요 A1하고 A2가 전부 A라고 했으니까 그거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A1하고 A2를 A라고 집어넣고 나서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두 식을 더하면 바로 이 T가 없어지죠. 요거 더하니까 T가 없어지고 M2G 빼기 M1G 사인 세타는 M1 더하기 M2A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속도를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를 여기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이제 장력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순서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때 모르는 것의 숫자만큼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문제를 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르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준계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준계를 이제 요거 지금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어떤 축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느냐, 어떤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계를 이제 이렇게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강 짐작합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3M이니까 3M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정하는 게 좋겠죠. 그럼 요 두 개는 따라서 올라간다고 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건 어떻게 정하냐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요것도 역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고 요 세 번째 거는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르게 정해도 좋죠. 그러면 혹시 진짜하고 다르게 내가 정했다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준계는 아무렇게나 정하나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상자의 변이가 첫 번째는 위쪽을 플러스 쪽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델타 X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M의 경우에는 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델타 X2라고 하고 그 다음에 3M의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델타 X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델타 X1과 델타 X2와 델타 X3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X1하고 델타 X2하고 올라가면 델타 X3는 아래로 내려갈 텐데 대신 여기는 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요 줄 이렇게 올라간 걸 2분의 1로 한 것만큼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델타 x1 더하기 델타 x2는 델타 x3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델타 x1 더하기 델타 x2는 2배의 델타 x3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시간 간격이 같으니까 이걸 델타 t로 나눌 것 같으면 v1 더하기 v2는 2배의 v3. 또 이것도 시간 간격도 같다고 치면 a1 더하기 a2는 2배의 a3라고 하는 가속도, 세 물체의 가속도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 하나 이렇게 떡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력을 요 줄로 연결된 줄의 질량이 0이라면 줄로 연결된 건 장력이 전부 다 같다 그랬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줄 요거 하나, 요 줄의 장력을 t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t라고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작용하냐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2m에도 위로 장력, 그 다음에 요 고정 도르래도 양쪽에 t로 이렇게 장력,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t로 장력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줄 하나는 여기 움직도로에 고정된 게 있습니다. 그걸 아래로 내려가는 장력을 T'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T'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고정 도르래를 대상으로 하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것 같으면 2T 빼기 T'은 어떻게 되겠어요? 2T 빼기 T'은 MA인데 이때 모든 걸 질량을 고정도로의 질량도 0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0 할 것 같으면 2t하고 t'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두 번째 줄, 이 움직도로하고 3m하고 연결한 물체에 걸리는 장력은 이 첫 번째 줄의 장력의 2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3m을 위로 올리는 장력은 2t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체들한테는 상자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중력 작용하죠. 중력은 힘의 법칙으로 아니까 여기다가 이제 써야 되겠어요. 맨 왼쪽에 있는 건 뭐가 됩니까? 2mg.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뭐가 됩니까? 3mg.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건 뭐가 됩니까? mg.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용하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 먼저 가속도에 대한 식 하나 딱 알고 그 다음에 물체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물체에다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이 힘 중에서 어떤 게 플러스 힘이 되겠어요? t가 플러스 힘이 되죠. 그래서 t 빼기 2mg는 그 질량이 2m이니까 2m 하고서 a1 이렇게 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m, 요건 어떻습니까? 요것도 위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t 빼기 mg는 ma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에 있는 3m짜리를 볼 것 같으면 요건 아래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mg 빼기 2t는 3ma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이 전부에서 몇 개가 나왔습니까? 4개가 나오고 구할 게 뭡니까? 이 4식이 T도 장력 구해야지 되죠. A1, A2, A3 구해야 되죠. 모르는 게 4개고 식이 4개가 나왔으니까 잘 됐다. 풀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 4개를 이렇게 써놓고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가만 봤더니 이걸 어떻게 해서 좀 먼저 푸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면 가만 봤더니 저 첫 번째 식은 A 사이의 관계죠. 그리고 여기에는 2번 식에는 A1 하나만 있고 3번 식에는 A2 하나만 있고 4번 식에는 A3 하나만 있으니까 A1, A2, A3를 2, 3, 4식에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부터 A1을 구하면 2n분의 t 빼기 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식에서 A2를 구하면 n분의 t 빼기 g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4식에서 A3를 구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3n분의 2t 더하기 g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 개의 식을 전부 다 1식에다 대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식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먼저 A1 내가 구한 걸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더하기 A2 구한 걸 여기다 씁니다. 그 다음에 equal to A3의 2배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여기 식에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장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가만 봤더니 저기에 가로 안에 첫 번째 항은 전부 다 n분의 t에 대한 식이니까 n분의 t를 앞으로 빼고 숫자만 여기다 쓰겠어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항들은 전부 g에 관한 거니까 g에 관한 걸 전부 다 오른쪽으로 보냈더니 g가 몇 개가 됐습니까? 4g가 됐죠. 근데 여기 숫자만 있는 건 가만히 계산해 봤더니 얼마예요? 6분의 17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금방 뭘 알 수가 있습니까? t는 17분의 24, 4, 6은 24에서 mg가 됐다. 그래서 우리 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력 구했으면 여기다가 t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때요? 전부 다 이제 그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여기 장력까지 구했으니까 A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요거 구하기 위해서 요 n분의 t를 17분의 24지 이렇게 바꿔 쓰고 나서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A1은 여기 있으니까 n분의 t에다가
여기 17분의 24를 이렇게 딱 대입할 것 같으면 2분의 1 곱하기 17분의 24니까 요거는 17분의 10이죠. 여기서 1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17분의 마이너스 요거 17분의 10인데 17을 빼더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요 마이너스가 나온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요 첫 번째 도르래는 지금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 생긴다고 하는 거죠. 기준계의 방향을 잘못 정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첫 번째 M1은 아랫방향으로 가속도가 17분의 5g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A2도 마찬가지로 M분의 T가 17분의 24 빼기 G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빼기 G 하면 요거 7이 나와 24에서 7 빼면 7이죠. 그래서 17분의 7G 이렇게 나왔습니다. A3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7분의 24 더하기 G 했으니까 그거 계산할 것 같으면 요 계산하니까 뭐가 되냐면 17분의 1G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거 나중에 검산을 전부 한 번씩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가속도에다가 힘 전부 대입하고 가속도 대입해서 요 물체마다 제대로 잘 적용됐는지 한번 검산을 해보면 다 잘 들어맞는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르래 3개가 연결된 문제의 가속도를 성공적으로 구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자, 그러면 다음엔 또 쉬운 9번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올 텐데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